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상황인데요. 원자재를 사오고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힘겹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특장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7%, 당초 2.1%보다도 내려갔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금리로 은행 문턱이 높아져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마련한 금융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운용 현황에 대한 중소기업인 초청 특강에는 실마리라도 잡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와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통화 전문가가 바라본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의 GDP 성장률은 지금 현재로는 한국은행의 전망은 이제 1.7%, 저희가 잠재 성장률을 2%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좀 미치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 소비 지출을 제외하면 수출, 부동산, PF 대출 등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여행 등이 중심이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대출금리 부담 때문에 새로운 사업 투자나 확장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강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맞춤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구매에 비례한 정책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됐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도 올 연말 대부분 기한이 도래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구제가 절실한 현실. 이러한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내년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을 예고해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평창과 강릉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IOC와 조직위가 이를 의식해 공동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 갈등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지난해 12월 IOC 집행위원회에서 설상과 빙상 등 9개 경기장을 확정했고 조만간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개폐식 장소 결정은 아직입니다. IOC와 조직위는 평창돔과 강릉 빙상 경기장 등 4개 후보지를 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IOC와 조직위는 11월 28일 개폐식 장소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계획을 변경하고 문체부와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 두 도시가 양보 없는 유치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어느 곳이 결정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IOC와 조직위는 공동 개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양쪽에서 나누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폭력 확장이라기보다 IOC도 지금 한쪽으로 줬을 경우에 지역 감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을 분리해 하나는 평창, 하나는 강릉에서 여는 방식이 아니면 선수 등 참석자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동 개최가 명목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OC와 조직위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최종 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두 도시의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태백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웰리스 항노화 단지 사업 부지 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산림청 소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웰리스 항노화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은 석탄 산업을 대체할 의료와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태백시 사베리골 일대 한반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은 당초 77만 제곱미터에서 46만 제곱미터로 40% 넘게 쪼그라들었는데 산림청이 31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인공조림제가 좀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년 내에 숲과 후기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숲길이 조성이 돼 있고 임도가 개설돼 있어서 추후 이제 계속적으로 그림 경영 관리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사용을 놓고 산림청과 2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한 태백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한 협의 지연된 만큼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하느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이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 도세를 태백시와 함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랜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8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어 항노화 특화단지의 핵심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설계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설계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요양 사업 부지 내에 산림청 부지가 있어 협의 절차가 좀 늦어짐에 따라 향후 강원랜드는 태백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부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뒤로 밀리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곳의 웰리스 항노화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태백시의 대체 산업이 부지 축소와 사업 지연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창범 전 군수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관련 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집을 짓고 거주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토지 이용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전 씨는 양구군수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7월 양구군 양구 하리 일대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고 퇴임 이후 매입 부지 일대가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씨가 토지 매입 전인 2014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철도 노선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토지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퇴임 이후 전원 생활을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제가 먼저 살던 집은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상에 역사 이치보다 더 가깝고 더 땅이 값이 나가고 그런 집을 팔아서 이 집을 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서 재보완 요구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등 15,000명이 환경부 원주지방 환경청장을 상대로 환경 영향 평가서의 보완 요구 범위가 보완이 불가한 범위까지 확대돼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오늘 오후 양양군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사실관계 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 관계기관 실무회의와 간담회 등을 거쳐 민원 해결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현장 조정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강원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의 출하 중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출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 시멘트 업체 2곳은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시멘트 출하를 중단하고 있지만 최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사들을 상대로 재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릉의 시멘트 업체 역시 출하를 재개하기로 하고 운송업체에 발주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헬기를 임대한 민간업체가 유족들이 머문 숙소를 방문했는지만 보상 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추락한 헬기에서 발견한 시신 5곳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유전자 감식과 부검 등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동 분향소 운영 등의 내용을 협의해 정부와 민간업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유족들에게 이르면 오늘쯤 DNA 감식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도로 결빙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40건이고 이 가운데 모두 2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는 도로 곡선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량과 터널 입구, 회전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월 강원도에 신규 주택 4,20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강원도의 주택 공급량이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춘천 소양로 2가에 1,039세대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원주 2,462세대, 화천 신읍에 120세대, 홍천 갈마곡 80세대가 분양됩니다. 철원군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철원과 양양, 경기도 강화, 경남 거창, 충북 괴산, 경북 영덕과 고령, 전북 임실, 전남 신안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어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10월 철원군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협의회는 공동 제안문을 채택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 시각이 아닌 인구 소멸 지역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함께 연구하며 상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청년 경제인 연합회가 문을 엽니다. 이번 연합회는 강원도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경제인 발전에 관한 조례 연구와 기업 경영 제반 교육,
회원사 법률 상담을 수행합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가 추대됐습니다. 올해 춘천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고사목이 10,000그루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에 13,810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한 데 이어 하반기에 1,490그루를 제거하는 등 방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매개충의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춘천에서는 북산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감염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넉 달 동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입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농촌 영농 폐기물과 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의 주요 하천이 매우 좋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이 지난 2월부터 웅진리 하천과 동수리 양구 서천 등 주요 하천 4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구 서천을 제외한 3곳 모두 산소 요구량, 유기탄소량, 대장균군 항목 등의 검사에서 환경정책기본법상 매우 좋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천 수질 안정성 평가 결과는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 재난 상황에 대비해 특수진화대원을 선발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공무직 40명과 기간제 26명을 포함해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66명을 채용합니다. 선발된 진화대는 춘천과 홍천, 인제 등 구규림관리소 6곳에 배치돼 근무합니다. 공무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기간제는 관할 구규림관리소별로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춘천시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금을 리터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억 8천만 원을 추가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